화기애애한 가족 모임. 절대 끼지 못하는 녀석이 있는데요. 슈야, 듣고도 모르는 척 슈야 일로 와. 혹여 닿을까 주랭랑은 기본.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스킨십이라면 질색팔색. 닿을 듯 닿을 수 없는 우리는 가깝고도 먼 사이. 1년 한 3개월쯤 된 것 같아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병원에 못 가고 진료를 못 하니까 무슨 병이 있는지 알아볼 수가 없고. 아니 같이 산 지도 1년도 넘었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오로지 집에서 잠만 자고 밥만 먹는 우리 집 하숙견. 대체 반려견이 하숙견이 된 사연은 뭘까요? 하숙견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안양시. 야, 이거 완전 숲세권이네요. 공원을 끼고 있는 동네에 있는 집이니 하숙할 맛이 나긴 하겠다. 남자 이리 와. 우와, 하나, 둘, 셋, 넷. 맞죠? 사봉아, 사봉아. 아, 가족이 또 있다고요? 사봉이는 안 오나? 진짜 대가족이네요. 가족이 되게 많으신데 가족 설명 좀 해주세요. 얘는 쪼꼬고요. 제가 한 10년 정도 키웠어요. 쪼꼬 성격은 활달하고 개들을 싫어하고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 강아지는 흰둥이인데요. 우리 흰둥이는 천사예요, 천사.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순하고 그리고 규칙을 잘 지켜요. 그리고 얘는 슈인데요. 1년 정도 전에 우리 집에 들어왔고 그리고 흰둥이랑 친구예요. 밖에서 떠도는 모습이 안쓰러워 하나 둘 집에 데려오다 보니 어느덧 7마리가 됐다는데요. 이 집에 가장 먼저 온 초코 빼고는 다들 길거리 캐스팅. 그런데 고양이가 새나게 주인공은 아닐 테고 너희 중에 누구니? 혹시 이게 새나게 신청한 이유가 초코 때문인가요? 아니요. 쪼꼬는 문제가 없고요. 흰둥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슈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슈가 되게 얌전해 보이는데? 그쵸. 얌전하고 착하게 보이는데 우리 슈가 밖에서 구조해서 데리고 온 개라서요. 이제 사람한테 곁을 잘 안 주다 보니까 무슨 병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흰둥이와 초코는 그야말로 엄마 껌딱지. 슈처럼 들깨 출신인 흰둥이조차 엄마 옆에 찰싹 붙어 있는데요. 과연 녀석의 거리두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강아지가 다가오거나 고양이가 다가와도 세상 편안해 보이는 녀석. 그런데 엄마가 다가오자 반사신경이 작동한 듯 벌떡 일어나는 슈. 보호자와 슈의 거리는 멀지도 그렇다고 가깝지도 않은데요. 사람만 오면 무조건 피하는 것 같아요. 아무나 다 피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만지지 못하는 건 얼마나 되셨어요? 1년 한 3개월쯤 된 것 같아요. 작년 1월 14일에 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못 만졌으니까 1년 몇 개월쯤 된 것 같아요. 나는 자연견이다도 아니고 1년 넘게 목욕 한번 해본 적이 없다는 슈. 산책은커녕 집 밖에 나가본 적도 없다는데요. 발톱이 갈라지고 부러지는 일도 다반사죠. 발톱 부러졌어. 어머나, 톱이 많이 빠지나요? 발톱이 여러 번 빠졌는데 자기가 자꾸 물어뜯어가지고 이렇게 벗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슈야 이게 뭐니? 이리 와, 슈, 이리 와. 슈야. 보호자도 노력을 안 해본 게 아닌데요.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슈가 있지만
요리조리 피해가는 녀석. 쪼꼬야 왜 그러냐. 이런 슈를 답답해하는 건 보호자보다 두 반려견. 야, 이 겁쟁아! 아니야 너네가 안 그래도 돼. 얘는 이제 넌 왜 도망쳐 이렇게 왕 하는 것 같고 쟤는 길을 이렇게 막는 것 같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친구들의 설득과 협박, 엄마의 기다림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슈. 아야 공격성이 심하거나 아예 보호자 근처에 오지 않는 반려견은 새나개에서도 종종 본 적이 있는데요. 슈야 차분한 성격에 천사 같은 눈, 슈는 뭔가 특이합니다. 보호자가 싫지는 않지만 허락하는 건 딱 저기까지. 저 자꾸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언젠가는 마음의 문을 열겠지 하면서 기다린 게 벌써 1년도 넘었습니다. 3개월 기다리면 되겠지? 마음을 놓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3개월 지나도 여전하고 그다음에 2달만 있으면 되겠지 좀 기다려보자고 2달 지나도 또 계속 그러더라고요. 계속 어느 정도 한 발자국 정도의 거리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댄 먼 곳만 보네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날 볼 수 있을 텐데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자, 그렇다면 간식 앞에서는 어떨까요? 딴 애들이 있어야지 잘 먹거든요. 딴 애들 없으면은 슈야 야, 너 아주 그냥 목석 같구나. 친구들의 먹방을 보고 나서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는 슈. 오이 잘했다. 슈 기다려. 어이구 그래. 아니야? 슈야.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극강의 조심성. 야, 우리가 먹고 있으면은 보통 형제 자매가 많으면 하나라도 더 먹겠다고 싸우기 마련인데 먹고 싶은 본능까지 꾹꾹 누르는 슈. 초코와 흰둥이가 제작진에 둘러싸여 맛있는 간식을 독차지할 때도 먼 산 보듯 하는 슈. 아니 슈야, 너 무슨 도 닦니? 슈야. 슈도 저기 가서 간식 먹어봐. 슈야. 마음은 흰둥이 초코와 같이 있지만 아니야? 다리에 풀을 발라놓은 듯한 슈. 우리 슈는 진짜 성격이 대쪽 같아. 슈 같은 경우 어떻게 되었어요? 아, 그때 진짜 많이 물렸어요. 왜냐면은 걔가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뭔가 진짜 죽을 똥 살 똥 물었던 것 같아요, 저를. 조심성이 남다른 슈를 구조하기 위해 온몸을 던졌다는 보호자. 머리는 물론 발까지 성한 곳이 없어 응급실까지 가야 했는데요. 병원 갔더니 의사분이 막 이렇게 이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한 두 분이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웃었죠. 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개를 잡았으니까. 한 마리의 들깨로 온갖 눈총을 받으며 하루하루 위태롭게 살아가던 슈를 3년간 지켜본 보호자. 몸이 다친 것보다 슈에게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기쁨이 더 컸답니다. 꼬꼬야 산책 가자. 산책 가자. 아이 좋아 행복해. 강아지라면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 그래. 바로 산책인데요. 쪼꼬 너는 가만히 있어라.
목줄을 봐도 전혀 감흥이 없는 슈. 앉아. 슈야, 우리 나간다. 너도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슈야. 가자. 집순이도 이런 집순이가 없네요. 나가는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나갈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슈, 우리 다녀올게. 다녀올게. 힘내도 슈는 지금껏 목줄 한번 차본 적이 없다는데요. 과연 슈는 언제쯤 바깥 공기 한번 쐴 수 있을까요? 매일 2시간씩 강아지 산책을 한다는 보호자. 슈를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같이 산책하면 좋겠죠. 날도 이렇게 좋은데. 흰둥이.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웬일이세요. 이뻐라 산책 나왔어. 거의 가족처럼 지내시나 본데요. 산책 나왔어. 저희 슈 구조할 때 도와주신 어머니세요. 어머님도 슈를 좀 잘 알고 계셨어요? 네 원래 슈를 사실은 걔가 아기를 낳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다 산바라지를 해줬어요. 오랜 기간 떠돌이 생활을 했던 슈. 늘 외톨이처럼 혼자 다니는 아이였는데요. 영역 다툼에서도 밀려 늘 배고파 보였다는 슈. 그래서 음식을 더 챙겨줬었다는데요. 놀랍게도 이 산에서만 장소를 옮겨가며 3번이나 새끼를 낳았다는군요. 과묵한 우리 슈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아기 낳던 데는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쪽으로 보면 여기 지금 저쪽에 물이 지금 흐르거든요. 처음 슈의 새끼를 발견한 곳은 다리 틈새. 눈에 띄지 않는 이 좁은 공간에서 슈는 홀로 새끼를 돌봤답니다. 마지막으로 새끼를 낳은 곳은 험한 산길. 이쪽이에요. 여기가 입구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갈 때는 이거를 조금 이렇게 들고 기어 들어갔어요. 아이고, 이런 곳을 찾았다는 것도 대단하네요. 슈와 새끼들을 위해 비바람을 막아줄 지붕도 만들어주고 매일 산으로 밥을 실어 날랐답니다. 하루에 2번씩. 왜냐면 애기 엄마인데 우리 사람도 애기들 젖빨리면은 얼마나 배가 고픈데요. 근데 그 개도 사람이나 말만 못하는 거지 똑같거든요. 그 애기들이 한 마리도 아니고 세상에 7마리가 빨아먹는데 엄마가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보살핌 속에서 그래도 무럭무럭 잘 자라난 새끼들. 지금은 집 밖에 나오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지만 이곳은 슈에게 가장 행복한 추억이 있는 곳이죠. 언제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길바닥 생활에서도 7마리 새끼들에게 젖을 물렸던 어미개 슈. 그래서 슈는 더욱 눈에 밟히는 아이였는데요. 새끼까지 들깨로 자라는 걸 두고만 볼 수 없어서 새끼들을 모두 입양 보내고 그중 한 마리는 깜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직접 키우기까지 했답니다. 그 시각 슈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가족들이 산책을 나가자마자 지정석에서 일어난 녀석. 이곳은 슈가 가장 좋아하는 아지트인데요. 슈가 가장 편안해하는 자신만의 공간. 먹고 자는 하숙방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지트에서 한참을 자고 일어난 슈. 정막만이 흐르는 거실을 쓱 한번 순회하더니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문 열리는 소리에 자동 반사. 슈야, 슈야, 슈. 아구 혼자서 뭐 했어? 살랑살랑 주체할 수 없는 꼬리 흔들기까지. 안 기다렸다고 하면 너 거짓말이다. 슈 일로 와. 슈 일로 와. 일로 와. 어우 착해. 일로 와. 어이 착해라. 우리 슈 일로 와봐. 어디 뭐 했어? 과연 산바라지까지 다 해준 은인에게 곁을 좀 내줄까 했는데 아유 역시나 딱 저기까지네요. 이리 와. 여기 껌 줄게 껌. 그렇지. 슈 이리 와. 이리 와. 아주 뭐 전에 비하면은 많이 좋아진 거죠. 근데 전에도 그렇게 밥을 내가 늘 갖다 주고 지 새끼를 돌봐주는 걸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항상 경계하더라고요. 두려워하고. 슈야, 깜돌이 온다. 응? 깜돌이 온다 이제. 아이고, 슈 오래 기다렸지. 아이고 웃고 있어 우리 슈가. 깜돌아 하지마. 하지마 엄마를. 남들아 엄마한테 그렇게 신나게 하면 안 되지. 도망도 못 치잖아. 화장실 맡고. 슈가 빨리 적응하라고 매일같이 슈의 새끼인 깜돌이를 데리고 이 집에 왔었다는 깜돌이 엄마. 그러나 행복할 줄만 알았던 슈의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답니다. 이제 깜돌이가 튼튼하고 건강했는데 갑자기 암에 걸린 거예요. 입원하거나 치료하는 게 소용이 없다고 그랬대요, 의사가. 그래가지고 두 달 정도 버티다가 죽었거든요, 깜돌이가. 슈는 산에서 살아가지고 심장사상충 있을 것 같은데 얘가 그렇게 깜돌이처럼 그냥 갑자기 가면 어떡하나. 들깨였던 흰둥이도 병원에 갔을 때 이미 심장사상충에 걸린 상태였는데요. 손도 써보지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등진 깜돌이 때문에 보호자의 마음은 더욱 애가 탑니다. 슈야, 그래도 오래 살아야지, 그치? 고생했는데 오래라도 살아야지, 그치? 너 애기들 잘 살고 있대. 엄마 이따가 사진 보여줄까? 되게 잘 살고 있대. 슈야, 일로 와. 세상과의 거리는 이제 단 한 발자국. 이제 한 10cm만 다가가면 될 것 같은데요. 슈야, 이제 제발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지금까지 이런 개는 없었다. 슈와의 첫 만남은 어떨까요? 너는 왜 이렇게 다 좋아해? 어? 오늘 제가 알기로는 얘네 둘이 주인공이 아닌데? 네네, 요 방에 있어요. 지금 숨어 있어요. 그쵸, 겁이 많아서. 완전 여기. 아, 너무나. 딱 얼굴만 봐도 겁이 너무 많은데요? 네, 아이고, 어떡해. 딱 봐도 얼굴에 지금 불안이 너무 많어. 그렇지. 지금 딱 어떤 상황인지 알겠다. 발톱도 되게 길고, 밖에도 지금 산책도 잘 못 나가고. 목욕 불가, 산책 불가, 터치 불가, 3종 세트. 설쌤, 제발 잘 좀 부탁해요. 지금 보면, 그러면 우리 쪼꼬 빼고는 흰둥이, 슈, 그리고 나머지 고양이들 유기묘, 유기견들. 네네. 지금 보니까 또 아이들 하나하나 또 보호자님이 다 구조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좋은 일을 하시게 됐는지. 그냥 이렇게 쪼꼬 키우다 보니까 얘가 너무 행복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강아지들이 어떤지 좀 알겠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런데 맡기면은 그 입양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냥 집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엄마를 만나 다복하고 평화로운 가족들. 그러나 엄마에겐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었죠. 슈야, 이리 와, 이리 와. 다가가기만 하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도망가기 바빴는데요. 다른 아이들이 산책 나갈 때도 무념무상. 목줄을 보고 흥분은커녕 콧방귀도 끼지 않던 슈.
집에만 있는 슈가 안타까워 목줄 채우기도 시도해봤지만 슈는 온몸으로 거부했는데요. 슈야? 슈가 온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슈가 온 지가 한 1년 3개월 정도 됐거든요. 진짜 오래됐구나. 그런데도 아직 사람에 대한 마음을 확실히 열지 못한 상황. 네네네. 제가 봤을 때 슈는 들게 한 2세대, 3세대 정도 될 것 같아요. 누가 버린 게 아니고 들킨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딱 눈 떠서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사람과 함께 살면, 그리고 사람을 보고 스킨십을 하게 되면 아, 그냥 내 견생에 사람은 당연한 거고 이런 스킨십은 당연한 거다라는 인식을 받게 돼요. 근데 슈 같은 경우에는 못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하는 거는 얘가 배운 건 딱 하나예요.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면 잡으려고 하죠. 맞아요. 쫓아내려고 하죠. 손에 뭐 들고 와서 막 이렇게 할 거죠. 저 슈 같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손에 뭔가 들려있다라는 것 자체는 분명히 나한테 나쁜 거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들깨로 살면서 늘 배가 고팠을 텐데 기다려.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던 슈. 오, 잘했다. 슈, 기다려. 오, 그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봤던 슈. 바로 들깨로 살았던 습성 때문이었군요. 슈의 생활 패턴은 진짜 들깨의 생활 패턴이죠. 그렇군요. 의심도 엄청 많아야지 살아남을 수. 얘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이 결국엔 의심이 많았고 불안이 많았고 하나하나 다 확인해보고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그쵸. 사람 좋아서 다가갔다가 잡혀가요. 맞아요, 그리고 그중에 대부분은 지금 이 세상에 없을 입양이 거예요. 안 돼요. 정말 슬픈 얘기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애예요. 산에서 애를 3번 이상 낳아보내요. 바로 이런 슈의 모습 때문에 지금껏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군요. 지금 한 발짝 가까이 갈수록 막 반발짝 한 발짝씩 옆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네. 모든 스트레스 시그널이 다 보여요. 고개를 돌리고 얼어버리고. 스트레스 받았구나. 근데 되게 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그런 얘기 있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안 돼. 맞아요. 쟤는 지금 가족들과 우리 보호자님과 그런 상황이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제가 봐도 좋은 사람이고 같이 해도 되고 안 불안해해도 돼. 근데 생각하지 않는 나의 그 마음, 본능적인 뇌가 야, 이거 불안한 거야. 도망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힘들까. 엄청 힘들죠. 보호자가 그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던 슈. 보호자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지만 마음대로 안 됐던 슈. 매일 그런 긴장감 속에 살아가느라 슈도 참 고생이 많았겠다. 그러면은 지금 터치 자체가 조금 힘든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목욕이나 이런 건 좀 어때요? 목욕을 한 번도 못 했어요. 건강 상태는 이제 심장사상충 있을 것 같다. 그게 그쵸. 진행되고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원래는 절대로 억지로 안 만지거든요. 근데 슈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봤는데 만약에 더 이상 발전이 없다. 그럼 약간은 억지로 하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가 알을 깨나갈 수 있게. 근데 슈는 우리가 충분히 기다려봤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는 자기 스스로 그 선을 안 넘어가려는 성향의 아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진짜 안 되는군요. 처음에 조금 싫어해도 우리가 이런 식의 교육들, 먼저 좀 다가간다거나 이런 교육들도 해볼 필요가 있다. 저희가 그러면 이제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데 솔루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네. 자, 우선은 저희가 다가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서 무릎만 굽혀서 간식 줬을 때 우리 슈 다가오는지 한번 볼게요. 슈에 요거 냄새 안 나서 그런가? 던질까요?
아니요, 우선 기다려볼게요. 그대로 기다려볼게요. 무서워. 황금보기를 돌같이 알아. 군침 도는 닭가슴살도 본체 많지 않은 슈. 우리 슈가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우리가 감독님 여기로 좀 한번 빠져보실까요? 네. 우리가 좀 더 빠져줄게요. 자기의 공간이 안 나오니까 저도 좀 뒤로 빠져 있을게요. 오, 멀어지자 다가오는 슈. 이제 손을 뻗는 거리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내 몸에 더 붙여보세요. 오, 가깝다, 가까워. 금방 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빠 다리 한 번만 해보세요. 힘들지 않으시면. 네.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다 놓을 거냐면 우리 요 발목 있는 쪽에 아니면 저 밑에다가 그쪽에다가 간식을 놔서 먹을 수 있는지 볼 거예요. 자, 바로 레벨업. 다리 안에 있는 간식을 먹는다면 보호자와의 거리가 확 좁혀지는 상황. 안을 수도 있는 거리인데요. 과연 슈가 할 수 있을까요? 좀만 기다려 볼게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가만히 있어 볼게요. 아, 슈는 진짜 생각이 많은 아이네요. 포기하는지 이겨내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슈야, 괜찮아. 괜찮아. 해보자. 포기하면 저기서 빠져나올 거고요. 더 안쪽까지 힘드네. 그죠? 그래서 그게 지금 좀 되나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교육을 한번 해볼게요. 벽 쪽에 쓰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하게 할 거예요. 일명 스킨십 터널 교육. 지금 이것도 좀 힘들어.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죠. 우선은 성공을 한번 맛보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겠죠. 지금 갈까 말까. 이것도 좀 힘들면 제가 조금 더 멀게 해줄게요. 이 정도는 돼야지 얘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사실 이렇게 넓게까지 서서 한 적은 처음이에요. 자, 이게 좀 됐다 싶으면 아까의 난이도로 좀씩 가볼 거예요. 제가 옆으로 조금씩 차근차근히 와볼 거고요. 아, 진짜 숨죽이고 보게 되네. 그렇죠. 계속 오른쪽 눈치 보죠. 먹고는 싶고 두렵기는 하고 그래도 조금씩 용기를 내는데요. 아까 왔던 거리 정도 돼요. 전 반발자국 더 옵니다. 저 이제 꽤 많이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점점 훨씬 조심스러워지죠. 떨어진 간식도 다시 보자. 설쌤, 믿어도 되는 사람 맞죠? 다리 떨리는 거 봐요. 다리 바들바들 떨리는. 이만하면 그래도 스킨십 터널이 처음보다는 많이 좁아졌는데요. 어두운 터널도 지나면 금방이란다. 제가 본 아이들 중에서도 조심성이 거의 탑이에요. 그리고 내 뒤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불안해요. 제가 여기서 살짝 돌아볼까요? 이렇게 돌면 갈 가능성이 높죠. 아니, 좀 막 힘들어하고 갈까 말까 고민하고 이런 반응들이 계속 나타나죠. 이게 없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아, 왔다 갔다를요. 네. 슈야, 언젠가는 우리 함께 이 터널을 꼭 통과해보자. 지금 당장 산책을 하진 않아도 목줄에 대한 반응이나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솔루션은 목줄과 친해지기. 반응을 한번 살짝 볼까? 목줄을 보면 위협을 느꼈던 녀석. 무서워. 목줄을 해야 산책도 가능한데요. 간식을 통해 목줄과 점점점 가까워지는 교육입니다. 이것도 한 2주일 정도는 채울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반응 보니까 그렇게만 해볼게요. 과연 슈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선을 못 넘어오네. 이 선을 못 넘어와, 이 불안정이. 먹을 듯 말 듯 처음으로 목줄 경계선까지 온 슈. 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면 할 것 같아요. 이제 목줄만 넘어서면 되는데요.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이제 안쪽에 있는 걸 좀씩 먹을 거예요. 그죠? 한번 해보면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면. 이제 바닥에다 대고 했어요. 손으로 해보세요. 이제 드세요. 네, 살짝만 들고 보여주셔도 돼요. 아, 저게 저렇게 힘든 거구나. 그렇죠. 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좀만 더 공간 주실까요? 그리고 좀만 더 높게 들어주세요. 구멍이 제일 큰 부분으로. 네. 다시. 아유, 슈야, 삼촌이 다 떨린다. 얼굴이 점점 목줄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지금 가만히 계셔보세요. 가만히. 그렇죠. 어우, 나 너무 잘하니까 조금 난이도 한 번만 높여볼까요? 자, 난이도 높이는 방법은 이것도 있어요. 구멍을 줄였어요. 네. 모두가 숨죽이는 가운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마지막으로 손 한 번만 더 큰 덩어리 뒤로. 네. 그렇죠. 지금 보세요. 목에 느낌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자기가 스스로 하다가 목에 줄이 닿죠. 네. 그러면 나중에는 또 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살짝씩만 목에다가 텐션을 줘요. 아, 이렇게요? 네, 네. 걸리는 식으로. 네. 그래서 내 목에 뭔가 감아지는 느낌. 이런 느낌들과 친해진 다음에 우리가 차근차근히 넘어가야 돼요. 어느덧 가까워진 우리 사이. 슈야, 세상엔 좋은 점도 참 많단다. 이제 병원에 가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슈 입장에서는 우리가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못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되게 싫어하는 마음, 또 가서도 힘든 모습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니까. 그럼요. 네, 갖고 가볼게요. 보호자의 일생일대 소원, 바로 건강검진을 받는 거였죠. 우리가 최대한 트라우마가 안 생기게 고려를 해야 돼요. 여기로 쑥 들어가 버리면 좋겠는데. 우선은 들어간지 보죠. 최대한. 네, 지금 들어갑니다. 괜찮아. 네네. 미안해. 제가 할게요. 아, 네. 일부러 슈가 이 집에서 가장 마음 편안해하는 아지트를 택했건만 이것도 무서워. 후루룩 들어갈 리가 없지, 그지? 슈야, 네 마음을 알지만 이번만큼은 우리도 물러설 수가 없단다. 이 산을 넘어야 병원을 갈 수 있는데요. 최대한 자기 스스로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슈야, 들어가. 괜찮아. 슈야, 한 번만 들어가자, 한 번만. 만지지 못해도 괜찮고 목욕 안 해도 되지만 너 병원은 꼭 가야 돼. 한 번에 쑥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거에 대한 것도 되게 많아요. 꿈쩍도 하지 않는 슈. 자, 다시 2차 시도에 나서는데요. 오케이. 가자. 이제는 도간에 든 지. 사방이 막혔는데요. 거의 그렇게 가만히 계셔보세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도 격렬하게 저항하는 슈. 아, 절대로 여긴 안 들어간다.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슈야, 너 정말 조용히 강하다. 2시간이나 계속된 슈 병원 가기 대작전. 사람도 동물도 탈진 상태. 슈야, 일로 들어와. 슈야, 슈야, 들어와서 자. 절박한 상황에 놓인 건 설쌤과 보호자도 마찬가지. 이제 목줄로 마지막 시도를 해보는데요. 자견의 병력과 심장사상충의 위험까지 오늘이 아니면 언제 병원에 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 간절한 마음으로 3차 시도에 도전해 보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슈가 물러서 줄까요? 줄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이렇게 됐어. 슈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앞에 막으세요.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슈. 아니야, 그거 하지 말고 들어가. 슈야, 우리 눈 딱 감고 들어가자. 들어갔죠? 네. 신나고 난리 났어. 아니요, 이제 살짝 떼주세요. 엉덩이 열어주세요. 줄 좀만 풀어줘요. 목줄까지 물어뜯은 슈. 그래도 괜찮아, 슈야. 진짜 너무 고생 많았다, 진짜. 이게 어떻게 온 병원인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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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는 한 번도 병원을 가본 적이 없고 지금 발톱도 너무 길고 그리고 사상충을 좀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친구의 자견이 맞습니다. 네 암으로 알고 있어. 제가 주치의였어요. 네 너무 어린 나이에 그래서 네. 암으로 그런 가다 보니까 혹시라도 뭐 유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을까봐 걱정 중이시라서 슈의 몸무게를 처음 재본다는 보호자. 그냥 손 잡지 마세요. 와, 슈야, 너 생각보다 나가는구나. 여기서 8kg 빼면 되니까요. 한 15.7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검사를 위해 이제는 캔넬에서 슈가 나와야 하는데요. 아, 나오는 것도 일이네. 보호자는 병원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슈를 위해 진정제부터 주사합니다. 뒤쪽만. 뒤쪽. 구조 당시에도 슈에게 물렸던 보호자.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조심해. 괜찮아요? 봐봐요. 예. 나아진 것 같긴 합니다. 그냥 끌고 갈까요? 올려주시고. 괜찮아. 어이구 괜찮아, 그지? 아이고 무서워라. 이대로라면 검사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아이고 괜찮아. 결국 진정제와 함께 검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약을 다시 놓습니다. 아, 슈야, 이제 좀 괜찮니? 아픈 손가락이었던 슈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데요. 먼저 보호자가 가장 걱정했던 심장사상충 검사 진행. 산속에서 같이 생활했던 흰둥이도 구조 당시 심장사상충 중기였기에 슈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초음파 검사. 혹시나 세상을 먼저 떠난 깜돌이와 같은 암은 아닐지 조마조마한데요. 평생을 밖에서 살면서 굶주리기도 여러 번.
더러운 환경에서 임신과 출산을 3번이나 반복했기에 더 우려가 되는데요. 초음파에 이어 엑스레이까지 필요한 모든 검사를 마친 슈. 아,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요. 오늘은 슈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발톱 케어 받는 날. 그동안 길고 휘어진 발톱으로 얼마나 힘들었니? 이젠 걷는 느낌부터 다를 거란다. 이제 검사 결과를 들을 차례. 보호자와 설쌤 모두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과연 지금 슈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네, 일단 검사 잘 끝났고 일단 뭐 전반적으로 혈액 검사는 일반적인 2-3살에 준한 굉장히 깨끗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너무 이 검사에서 네, 너무 다행인 거고요. 우선 한 곱이 넘겼습니다. 그죠. 진짜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군요. 그죠. 초음파, 그러니까 사실 제일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초음파거든요. 혹시라도 뱃속에 그 자견이랑 비슷한 어떤 혹 같은 게 있을까 봐 사실 그거 많이 걱정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음파는 다 깨끗합니다. 네. 엄청 깨끗하고 뭐 종양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는 상태고요.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심장사상추일 텐데 그거 먼저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줄이 나오면 안 좋은 거고 한 줄이 좋은 겁니다. 아이, 설마. 아, 진짜?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심장상추는 안 걸렸어요? 네, 오 마이 갓. 안 걸렸어요. 그쵸. 이게 좀 너무 좋아요. 저희 오면서 제가 데리고 오면서도 계속 얘기한 게, 야, 얘 만약에 치료해야 되면 그거 3번 주사 맞아야지. 재검 받으러 와서 또 피 뽑아야지. 아, 이건 진짜 너무, 이건 천운입니다. 네. 뭐 너무 축하드리고 환자도 그렇고 보호자님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제일 좋아요. 진짜 맞습니다. 뿌듯합니다. 이러려고 생각이 합니다. 이 기분 느끼려고. 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들깨 출신 슈. 건강 이상무. 그 히스토리를 다 듣고 나서는 이건 뭐 고민할 거 없이 사상충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고, 그리고 아마 슈가 좀 워낙 또 멘탈도 강하고 막 근력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상충에 좀 이겨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 좀 기적적인 상황이죠, 이거는. 그날 오후 병원에서 돌아온 슈. 집 떠나 고생하더니 이제 한결 편안해 보이는데요. 슈야, 지금처럼만 건강하고 이젠 하숙견 말고 반려견 하자. 발톱도 너무 깨끗해. 이대로 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게 되게 큰 짐처럼 느껴졌는데 그거 이제 오늘 내려놓은 느낌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홀가분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긴 건 기소리고 생긴 건 사차고 한 마리에 20억. 할머니께서 응급실에 실려가신 적도 있어요. 놀래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가슴이 뛰었지. 사자같이 생겨가지고. 주인이 없으면 지나가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이모야, 정신 차려봐. 진주야, 일로 와. 얘네들 말고 또 꼬맹이들이 있거든요. 이제 얘네들이 지금 강아지라 괜찮은데 좀 더 크면 자기를 반갑다 하고 다가갈 건데 제재를 해서 못 가게끔 한다거나 이런 교육들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